어떤 말들은 한참이 지나도 귀에 맴돌리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 모르지만 들었던 사람의 가슴 속에는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일수록 더 오래, 더 깊이 박힙니다. 며느리에게서 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식에게서 들은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오랜 친구에게서 들은 넌 예전부터 그랬어. 이런 말들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왜 그 말은 그렇게 아팠을까요? 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밤마다 되살아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상처받는 순간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말 자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관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말이라도 낯선 사람이 했다면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은 다릅니다. 그 말 안에는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고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란 결국 타인과의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어긋났을 때 아픔도 큽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살고 있는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듣기에는 배려 같았지만 가슴 속에는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이제 손 떼도 된다. 물론 자식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손 떼라는 말은 존재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고 그 말을 곱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내가 자식한테 부담이었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고립된 해석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혼자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잊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계속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언어로 자기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문제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타인의 행동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가 던진 말은 상대의 세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상처로 만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상대의 말을 상대의 문제로 두지 못하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나를 찾고 관계 안에서 나를 증명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우리는 늘 타인의 평가 안에서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고 타인의 표정 하나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힌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나를 느낍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너무 오버하는 거 있잖아. 그 자리에서는 웃어 넘겼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오버했나? 내가 너무 튀었나?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건가? 그날 이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아꼈고, 웃음을 참았고, 내 감정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조심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편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자기 억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은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없애려고 나를 지우지만 정작 상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상처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상대의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약해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상처는 이해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에서 나온 반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선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보던 시선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 내 문제를 찾던 시선을 상대의 세계를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해는 그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이해란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세계에서, 상대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상대 자신의 불안을, 상대 자신의 결핍을, 상대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자신을 탓하는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처는 타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 불안했거나 외로웠거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거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탓합니다. 자식이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자식의 피곤함이 담겨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무게, 자기 삶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며느리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며느리 자신의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기 방식을 지키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친구가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친구 자신의 열등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함, 누군가 너무 밝은 것에 대한 부담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두려움을, 결핍을 타인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스스로 떠안고 괴로워하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절반은 타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데서 온다. 이해하지 못할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행동을 나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 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올 리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오해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오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잊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상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과거에 갇히는 이유가 바로 이해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을 끝낼 수 없습니다. 계속 그 말을 곱씹고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고 계속 그 감정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아플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불안에서, 상대의 두려움에서, 상대의 결핍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해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는 단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상처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해를 착각합니다. 이해하면 참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상대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며, 외로운 사람은 타인을 고립시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채우지 못한 것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 필요도 없고, 당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이야기만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었나?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공감해줬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상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 위에서 내리는 선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자식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고, 며느리가 좀 더 이해해주길 바라고, 친구가 좀 더 배려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은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해는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분리입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그것을 나의 세계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독립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구분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해가 주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 대신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랬지? 라는 질문 대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선이 나에게서 상대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자식이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저 아이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라고 물어보세요. 며느리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뒤처졌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가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문제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불편한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자식은 직장에서 지쳐 있습니다. 매일 평가받고, 매일 경쟁하고,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묻고, 이것저것 챙기면 그것조차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방식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방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친구는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게 불편합니다. 당신이 너무 밝고 너무 활발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불안, 그들의 두려움. 이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애초에 당신을 향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타인을 공격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구조 요청입니다. 나를 봐달라.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맞받아치는 대신 침묵할 수 있고 상처받는 대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성숙한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숙함이란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방어다.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곱씹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저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상처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아플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해를 감정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분노, 자책, 슬픔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의 힘입니다.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느끼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받되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파하되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감정에 끌려 살아온 우리에게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질문을 바꾸고 시선을 옮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은 여전히 아프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서글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세계에서, 상대의 불안에서, 상대의 결핍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모든 관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한 뒤에야 우리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끝낼지, 용서할지 거리를 둘지, 다가갈지 물러설지. 이 모든 선택이 상처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팠던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은 나지만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는 여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해지는 것. 타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해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해는 선명함입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보는 것. 나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별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함은 고통을 줄인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져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당신이 평생 짊어진 짐들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나요? 자식의 불만, 며느리의 불안,
친구의 열등감.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되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해는 거리를 만들지만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는 이해를 통해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다치지 않는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당신에게 그 거리를 찾게 해줍니다. 자식과의 거리, 며느리와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로운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리는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당신은 당신을 지키는 경계.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끌려가지 않는 경계.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줄어든 이유를. 그것은 당신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타인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이 타인의 세계에서 나온 것임을, 타인의 행동이 타인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것이 나와는 별개의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내면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외부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면은 조용합니다. 타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주는 자유입니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충분한 자유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유. 나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 시선을 옮기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타인의 말이 어디서 왔는지, 타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해는 치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해함으로써,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알므로써, 상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왜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드는지. 그것은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되어서입니다. 타인의 말이 타인의 것으로 남고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남게 되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존재의 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이해를 통해 다시 찾는 것. 상처는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여전히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것이라는 걸. 그 말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해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이해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해함으로써 나는 타인의 세계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 오늘부터 당신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져도 당신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보되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자유, 아파하되 무너지지 않는 자유, 상처받되 그 상처에 갇히지 않는 자유. 이것이 이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무심할 수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날카로울 수 있고, 친구는 여전히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되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해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이해함으로써 나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말이 여전히 들리지만 그 말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상처받되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것. 타인을 바꾸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당신이 이제 가진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당신의 남은 삶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왜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드는지.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그저 시선의 전환입니다. 나를 보던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나를 지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평생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하며 익혀가는 것. 오늘부터 당신은 연습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마다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대신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이 질문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줄어든 건 상처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강해져서라는 것을, 타인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것을 남깁니다. 이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타인의 평가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중심에서, 타인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열어주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